요즘에는 자극적인 이야기보다 조금 더 느리고 따뜻한 쪽에 손이 간다. 무언가를 과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그냥 담백하게 전해지는 이야기.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죽은 이들이 머무는 공간, 천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개를 보면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인지 혹은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지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는 그 전개 방식이 오히려 상상하는 재미를 누리게 만든다. 그래서인지 이 드라마는 흐름보다 구조, 감정보단 설정이 먼저 궁금해지는 이상한 방향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 4월 23일 무한도전 20주년 기념일입니다. 무한도전 2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은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전 이야기들과 달리 한번 줄거리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실험 삼아 하는 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들려주는 줄거리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록이 시작되면은 역시나 스포일러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민감하다, 스포일러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면 되고요. 개의치 않다 하시면은 함께 누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줄거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그리고 김혜자는 여기서 부부로 나와요. 젊은 시절 만났던 또 사랑해서 결혼을 한 부부인데 그 젊은 시절에 손석구가 사고를 당하고 다리를 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평생 침상에 누워 살아가야 하게 됐죠. 김혜자는 손석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만 살아가야 하는 손석구를 버리지 못해요.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평생 저 손석구를 돌보며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으로 손석구가 사고로 인해 받은 보험금 기본금으로 해서 대부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혜자 손석구에게 그 사실을 숨겨요. 왜냐? 여자의 몸으로 굉장히 험난한 대부업을 하는 사실을 남편인 손석구가 알게 되면은 엄청난 죄책감을 짓고 살아갈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서 김혜자는 어린 이정은을 만나게 돼요. 이정은은 빚쟁이의 딸이었어요. 그런 어린 이정은을 마주한 김혜자는 측은지심을 느껴요. 그렇기에 빚을 받으러 갔다는 핑계로 돌봐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밥을 해줍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날 이정은이 빚쟁이인 아빠에게 굉장한 폭행을 당한 장면을 목격을 해요. 김혜자는 엄청난 분노, 더 큰 슬픔, 측은지심으로 이정은을 자신이 키우겠다 다짐을 하고 빚쟁이에게 딜을 합니다. 빚 탕감해주는 대신 네 딸 내가 데려간다. 당연 빚쟁이는 딜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김혜자는 이정은을 데리고 가서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대부업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여전히 그 부부는 사랑을 했고요.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된 손석구는 어느 날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오기 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김혜자에게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드라마의 핵심 소재이자 키가 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 지금의 당신이 가장 예쁘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신은 더 예뻐진다. 그렇기에 나이 들어있는 지금 현재 가장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러한 뉘앙스의 말을 전하고 곧 죽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드라마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이자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던 손석구를 떠나와 보낸 김혜자는 결국 이정은을 집에 남겨두고 곧 죽게 됩니다. 그때 김혜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살아생전 직업이 대부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는 지옥으로 갈 거다. 근데 웬걸 김혜자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천국행 티켓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천국행 티켓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손석구 역시 천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입성하기 직전 마지막 질문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김혜자는 처음에 고민을 해요. 자신의 외모, 리즈의 시절이었던 20대, 30대
관계로 살아갈까 고민을 했지만 그 순간 살아생전 마지막쯤에 손석구로부터 들은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나이 든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김혜자는 죽기 전 마지막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입국 심사원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본인 의견이 그렇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지금 선택은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말이죠. 한 번 선택한 외형은 고칠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자는 손석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니요, 지금 당장의 모습이요 라고 하고 나이 든 현재 모습으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한 아이템을 하나 받게 돼요. 자신의 속마음을 들려주는 아이템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요만한 기계가 자신의 속마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아이템인데 그걸 받고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이 드라마에서 꽤나 재밌는 키포인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국에 도착했고 천국에서 손석구를 만나기 위해 손석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손석구를 만나게 되는데 손석구를 만나는 순간 김혜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석구는 가장 젊었던 시절, 가장 멋있었던 시절의 외형으로 천국에 왔기 때문이다. 그 순간 김혜자는 사랑하는 이와의 상봉을 한 느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상봉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은 굉장히 나이든 할머니의 모습인데 자신이 사랑한 손석구는 굉장히 젊은 건장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외형으로부터 오는 자존감 하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 하락은 이 천국의 적응을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장치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더불어서 그 자존감 하락과 동시에 김혜자는 자신이 왜 어떻게 천국에 왔는지 의아하면서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살아생전 자신의 직업은 남들을 울리는 대부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형에 대한 자존감 하락과 함께 자신의 천국행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의심들과 함께 걱정으로 뒤덮이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너무나 아름답고 젊은 외형을 가진 한지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한지민 손석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고 살아생전 당신의 이름만 떠올리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한지민을 보는 순간 김혜자는 무너집니다. 줄거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저의 감상 위주로 이 기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드라마 손석구 배우님 때문에 봤습니다. 첫 느낌만 얘기하자면은 익숙한데 신선했어요. 익숙함을 준 이유는 애초부터 이 드라마 로맨스 장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장르에서 오는 익숙함 이라고 보면 되겠죠. 신선함을 느끼게 한 이유는 로맨스와 가족 드라마의 그러한 특유의 느낌을 풀이해 나가는 소재가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천국이라는 공간 그리고 주인공의 외형 때문이죠. 그럼 이 신선함을 준 느낌, 로맨스를 풀이해 나가는 그 외형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주로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두 배우, 남자, 여자 흔한 로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두 배우가 주는 외향적 케미 때문에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 로맨스 드라마, 로맨스 영화를 보거든요. 더불어서 로맨스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맞이하는 어떤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둘의 사이가 더 깊어지는 그 과정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 로맨스 장르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 신분 문제가 있는데 그 신분의 문제를 격파해 나가는 두 주인공 혹은 어떤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라는 장애를 돌파해 나가면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 로맨스를 보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우선 외형적으로는 대리만족을 아직은 할 수 없어요. 외형적으로 너무 특별한 두 주인공이잖아요. 굉장히 나이든 모습을 한 김혜자 그리고 굉장히 젊은 손석구 이 둘의 어떤 걸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미 사랑을 잃었고 이미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에게
어떠한 장애 요소가 등장할지 진짜 전혀 네버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뭐 한지민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신선한 요소로 작동하고 신선함과 동시에 추측과 호기심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2화까지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게 다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신선하지 않고 새롭지 않았지만 그렇게 좋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로케이션이 그랬고요. 그 로케이션에 대해 얘기하자면은 손석구 배우랑 이제 김혜자 배우님이 해질녘 이렇게 어떤 풀숲을 걷는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그러한 장면을 연출해내는 그 로케이션이 되게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분위기를 풍겨내는 그 색채도 그렇고요. 근데 그 분위기, 그 색감, 그 느낌을 어디서 많이 봤다라는 어떤 기시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익숙한 연출가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다닥 연출가님 이름 검색해서 보니까 역시나 나의 해방일지의 감독님과 동일한 감독님이었던 거예요. 그 기시감을 받은 이유는 바로 나의 해방일지를 봤기 때문인 거죠. 나빴다는 게 아니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하는 어떠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아름다운 로케이션이 말이죠. 더불어서 제가 이 드라마 아직 2화까지밖에 등장하지 않아서 호기심과 추측의 영역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중 가장 큰 호기심과 추측의 영역, 그리고 중요한 영역이자 장치 요소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드라마의 공간 배경인 천국이라는 공간이거든요. 이 천국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물들,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다 신선하기 때문에 한 가지 우려가 들었어요. 이 드라마 12부작짜리 드라마를 시청자들이 계속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게 하려면은 이 새로운 공간, 신선한 공간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탄탄해야겠다는 생각과 우려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하고 허점이 많이 들어가고, 또 뒤로 갈수록 허점이 많이 보이게 되면은 이탈하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신선한 공간일수록 탄탄하지 않으면은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또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시청자인 저로 하여금 저 공간에 대해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하게 했어요. 이거는 다른 드라마들과 달리 캐릭터, 감정선,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그런 장치, 요소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갖게 했어요. 정말 특이한 드라마죠. 도대체 저 천국이란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이게 딱 드라마 처음 시작하고 등장할 때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 의미의 천국이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그렇진 않다고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대사 그리고 모습들이 딱딱 등장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이 천국이라는 공간에 대해 의심을 받았냐 하면은 천국에 CCTV가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CCTV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고, 또 그 CCTV를 보고 그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대화들이 나오거든요. 또 더불어서 지옥으로 다시 환송될 수 있다는 대사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공간도 한번 도착하면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과는 좀 다른 것을 얘기하는 대사들이 계속 나오고, 게다가 굉장히 높은 관리자급으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천호진 배우님입니다. 천호진 배우님 하면은 여러 드라마에서 음모가 있는 배우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한 느낌을 주는 캐릭터로서 등장을 하니까 이 천국,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천국 아니겠다. 저 천국 음모도 있고 정치도 있고 세력도 있고 현생과 다를 바 없는 이름만 천국이지 그런 공간이겠다 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비리를 저질러. 근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저 천호진과 친해. 혹은 또 다른 관리자랑 친해. 그럼 CCTV 기록 지워서 그 비리를 덮어. 그래서 계속 천국에 머물게 해.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내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뭐 사소한 걸로 트집 잡아서 지옥으로 보내. 그러한 어떤 것들이 가능한 공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천국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더 호기심이 강해진 거죠. 이런 추측과 함께. 그리고 이 생각의 연장선으로 든 생각이 바로 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공간 역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의 지옥과는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인터넷 공간에서 한때 밈으로 떠돌던 천국보다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표현됐던 그 지옥 상상도가 있잖아요. 그 그림처럼
오히려 지옥이 더 살기 좋은 공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재밌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든 생각, 제가 김혜자 배우님이 계속 자신이 어떻게 대부업을 했는데 천국에 왔는지에 대한 의심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추측한 거는 손석구가 살아생전 김혜자가 해왔던 어떤 나쁜 일들을 기록을 지웠고, 그 기록을 지운 덕분에 김혜자가 천국으로 오게 됐고, 또 나중에 그러한 손석구의 비위가 밝혀지면서 둘이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 갈등을 맡게 되고, 이 드라마를 이끄는 핵심 어떤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허접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될 거예요. 또 더불어서 이 제목과 연관지어서 또 한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은, 이 제목 천국보다 아름다운이잖아요. 이 천국, 완벽하게 아름답고 좋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목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기에 결국에는 김혜자, 손석구,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 곳은 지옥이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공간이든 그 어느 공간이든 천국보다 아름다운 공간이다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천국에서 쫓겨나고, 근데 천국에서 쫓겨난 그 두 사람이 있는 공간이 결국에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현생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은 그곳이 현생의 단칸방이든 지하방이든 옥탑방이든 다 천국보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공간이 주는 그러한 상징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드라마가 될 것 같다. 더불어서 이 드라마 2화까지 보면서 굉장히 짜치는 장면이 2번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그 짜치는 두 장면이 저로 하여금 이 드라마를 12화까지 다 보고 나서도 계속 기억에 남고 거슬리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두 장면 모두 다 드라마 도깨비가 생각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깨비의 하위 버전이었어요. 그 장면이 뭐냐 하면은 입국 심사 장면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 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살아생전 사연을 막 읊어요. 근데 그 읊는 내용이 누가 봐도 슬픈 내용이야. 근데 그 읊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들려줘요. 진짜 딱 누가 봐도 너 이 장면에서 슬퍼야 돼, 너 이 장면에서 감정적 격동을 일으켜야 돼,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그냥 우겨 넣은 장면이었어요.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을 빌려서 공업적 치료법으로 쓰이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짜치는 장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강아지가 죽으면은 먼저 가서 주인을 기다린다. 그 밈을 풀이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 공업적 체류법으로 작동하는 장면이었고 연출된 장면이었어요. 이 두 장면이 저로 하여금 이 드라마를 굉장히 평가를 떨어뜨리는 장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화까지 보면서 이 두 장면이 가장 아쉬웠고요. 어쨌든 이 드라마 계속 볼 것 같습니다. 따뜻한 드라마예요. 따뜻한 드라마는 일단 봐야죠. 하지만 따뜻함만 있다고 해서 쭉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 그 짜치는 장면이 3화, 4화, 5화, 6화에서도 계속 반복된다 싶으면은 이탈 할 것 같아요. 연애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이라는 공간, 이 공간에 대한 설정 역시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역시나 이탈할 것 같습니다. 2화까지 안 보여준 게 너무 많아요.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꼭 그 빈 공간, 그 빈 여백을 탄탄하게 채워주면서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드라마잖아요. 굳이 평점을 얘기하자면 2화까지만 평점은 7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드라마, 이 기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탈을 한다면 말이죠. 3화, 4화, 5화, 6화 보고 이탈하게 되면은 아마 이 드라마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 부족한 기록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이 기록이 계속될 수 있도록 특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기록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